안녕하세요. 저희 레벨 2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기계학습 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의 이제 회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할 것입니다. 회기는 이제 지도학습에 해당을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회기란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분류에서는 이제 y 값이 범주형이었죠. 근데 이제 회기에서는 y 값이 연속형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회기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형 회기, 두 번째 다항 회기, 세 번째 규제가 있는 회기, 네 번째는 로지스틱 회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기에서 단순 선형 회기는 이제 y 꼴 ax 플러스 b 이런 1차 함수 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고, 다중선형 회기는 y는 b0 플러스 b1x1 플러스 b2x2 이런 식으로 이제 x 값이 여러 개 있는 것, 특성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다중선형 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항 회기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같이 1차 함수를 넘어서 2차 함수 이상의 회기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항 회기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규제가 있는 회기는 이제 라쏘, 리지, 그리고 라쏘, 리지를 합친 엘라스틱 넷이라는 회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고,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기는 y 값이 이진 분류로 이루어지는, y 값이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되는 것을 로지스틱 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순 선형 회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보시면은 x 값과 y 값이 있죠. 그래서 x 값은 키고 y 값은 몸무게인데,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키가 155cm면은 몸무게는 얼마일까를 예측하는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자, 파란 점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빨간 색깔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회기를 진행하는 게 선형 회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빨간 색깔 선을 잘 그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 파란색들은 이제 y1, y2 이런 식으로 관측치고, 이제 여기 있는 거는 y-햇이라고, y의 예측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y-햇은 이제 보통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1차 함수를 많이 쓰지만은, 이제 저희가 쓸 식은 y-햇은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0는 y 절편이 되겠고, 세타 1은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작으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값이 y-햇, 이 값을 y라고 하면은 y-y-햇를 한 값을 최소로 할 건데, 이제 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여기는
이렇게 양수가 되는 값도 있고 음수가 되는 값도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관측지에 대해서 모든 그 오차를 제곱한 것을 더해줄 겁니다.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i는 1부터 관측지는 지금 7개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i 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관측치와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7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을 최소화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회기식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희가 방금 했죠. MSE라고 나오는데 회기의 비용함수가 MS입니다. 회기의 비용함수. 그래서 이게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오차들의 제곱된 것의 평균값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y 마이너스 y 해트의 제곱을 한 것에 시그마를 붙여주면은 이제 썸이 되겠죠. 여기서 n을 나눠주니까는 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SE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회기 개수를 추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기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배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제곱법, 두 번째는 정규 방정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이킷런의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것은 방법은 뭐 SVD라고 일단 뭐 영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통계학에서 각쪽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행렬의 미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최소 제곱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구한 회기 개수인데, 이제 밑값이 y 절편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이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는 결론적으로 y 해트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의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것이고, 자, 이걸 이제 이 회기 개수들을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적어 왔는데, 찬찬히 보시면은, 자, 일단 저희는 MSE를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y 햇 값에 세타 y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를 이제 값을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그러면은 MSE를 최소화하는 부분과 이제 SSE라고 이제 Sum Squared Error라고 이제 평균값을 최소화하는 것과 Sum 값을 최소화하는 것은 똑같죠. 왜냐면은 뭐 n분의 1로 나누냐 안 나누냐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제곱법에서는 SSE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SSE를 이제 세타 0와 세타 1에 대해서 편미분을 실행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SSE가 최소가 되는 세타 0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SSE를 세타 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야겠죠. 네, 편미분을 해주는데 이 함수는 지금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은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알아봐야 될 공식인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시그마에서 fx라는 함수에서 시그마를 붙인 fx 함수가 함수 전체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냥 fx 미분 값을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공식을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SSE라는 값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y 햇은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i니까는 이렇게 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0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다른 개수들은 다 상수항 취급을 하게 돼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를 풀어주면은 시그마 안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시그마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뭐 학성함수 미분을 쓴다는 거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x 값을 다 더하는 것에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 말은 x 값을 다 더한 거는 평균 값에서 그 개수만큼 곱해준 거랑 똑같다는 그런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그마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오고, 이제 결론은 세타 제로는 y의 y바라고 합니다. 이걸 y바 마이너스 세타 1 곱하기 x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세타 1을 구해서 이제 세타 1의 식도 하나가 밑에 나오게 되는데 이걸 연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세타 1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xi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쭉쭉 푸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에 세타 제로를 이제 세타 제로는 y 햇 마이너스 세타 1 x 바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유도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이제 수학적인 거라서 크게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럼 세타 제로는 y바 마이너스 세타 1 x바 이렇게 되고, 세타 1은 결론적으로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n의 x바의 제곱 시그마 x바 y바 y바가 아니죠, xi yi 마이너스 n의 x바 y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이썬 코드로 한번 짜볼 건데, 이제 x 값은 이렇게 y 값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노션에서 그 의문점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왜 x는 대문자를 쓰고 y는 소문자를 쓰냐 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저희가 보통 쓰는 함수 fx는 y 값이 1개 들어가면은 x 값이 1개 들어가면 y 값이 1개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모형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x가 x 이제 특성 변수죠. 특성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y도 이제 뭐 y는 1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x의 특성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게 되니까는 그냥 x라고 하지 말고 라지 x로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머신러닝 할 때 보통 특성 변수는 이제 대문자 x를 쓰고 종속 변수는 소문자 y를 쓴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줬고요, np.array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값은 이거죠. x바 필요하고 y바 필요하고, 이제 xi yi의 시그마 필요하고, xi의 제곱의 시그마가 이렇게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y는 x 곱하기 y 해줬고, x 스퀘어드에서 x 제곱은 x 제곱 해줬고, 그리고 이제 x 민즈가 이제 x 바죠. x 바는 이제 x 값의 평균, y 민은 y 값의 평균을 해서 넣어주면은 x, y는 7개 값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각 x 값과 y 값들을 곱해준 거니까. 그리고 x 값도 각 x 값과 각 y 값을 제곱을 해준 거니까는 이렇게 7개의 관측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7개. 자, 그리고 이제 x 바와 y 바를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평균값이니까 값이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가 위에서 구한 이제 회귀 개수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세타 1과 세타 0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타 1을 먼저 구해 볼게요. 여기서 xi yi의 시그마죠. 그러니까는 시그마니까는 썸을 해주면은 여기 그래서 x와 y의 썸,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n x바 y바죠. 그래서 n은 x의 길이, 그리고 x 민지가 제가 x바라 했고 y바는 y바는 y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제가 앞에 했던 x제곱, 그러니까 x 스퀘어들의 썸, 그래서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n 곱하기 이제 x바의 제곱이니까는 1 곱하기 2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세타 1은 0.41이 나왔고, 이제 세타 0는 이제 세타 1 구한 것에서 x바를 곱해주고 거기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y바 마이너스 세타 1 곱하기 x바를 해주면은 이렇게 세타 0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회귀식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회귀식을 써보면 y는 마이너스 12.567 플러스 0.41x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저희가 7개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로 추정한 회귀식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빨간 선이 y는 마이너스 12.567 플러스 0.41x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정규 방정식으로 회귀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돼 있었죠. y 값이 이렇게 쭉 있었죠. 7개가 있었으니까는 y1부터 y7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 값도 x1부터 x7까지가 있었고, 저희가 구할 거 세타 값은 세타 0와 세타 1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렬 곱을 이용해서 y-햇은 세타 0 플러스 세타 1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여기 i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가 x 앞에 1을 넣어 줄 겁니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행렬 곱수를 표현하게 되면은 y-는 x 세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는 이거 행렬 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죠. 7 곱하기 2가 되고 2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의 행렬이 곱해지면은 7바이 1이 되고, 그러면은 y의 예측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은 세타는 이렇게 세타 0, 세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형태가 2바이 1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x의 트랜스포즈니까는 2 곱하기 7이겠죠. 그래서 곱하기 7 곱하기 2를 해주면은 2 곱하기 2가 됩니다. 맞죠? 이걸 하면은, 그래서 2 곱하기 2를 인버스 해줘도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한 것에 트랜스포즈니까는 2 곱하기 7, 그러면은 2 곱하기 7의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까지 한 거고, 여기서 2 곱하기 7 곱하기 1을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2 곱하기 1의 행렬의 형태가 나오고, 이제 이 행렬의 형태는 세타 0 값을 추정하는 그런 정규 방정식인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이렇게 했죠. y hat은 이제 x 곱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MSE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MSE를 나중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거고요. 이게 어차피 2차 함수니까는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세타 값을 찾으면은 이렇게 계수 추정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건 뭐 나중에 그 좀 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식을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SE를 최소로 하는 세타 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리고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세타 값으로 미분한 게 0이 되는 세타 값이 이 값인 거고, 미분을 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는 좀 이따 나오게 될 거니까는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해보면은,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했죠. x 값이 있는데 x 값이 있는데 제가 행렬 곱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렇게 1을 붙여준다 했죠. 왜냐면은 세타 제로에 해당하는 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이라는 이제 넘파이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저희가 처음 했던 x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p.c를 해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x 언더바 b가 되고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규방정식 이 식으로 이제 x 값을 넣어줄 건데, 이제 x 값은 x 언더바가 되고 y 값을 그냥 y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인버스란 말입니다. 이거 인버스. 그래서 행렬 a의 b의 곱을 파이썬 코드로 표현을 하면은 a.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곱을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럼 행렬 abc의 곱을 확인하고 싶으면 a.b에 도트 하시고 바로 도트 c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x 트랜스포즈와 x를 곱해주죠. 그래서 x 트랜스포즈와 x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x에 x가 되겠고, 여기서 인버스를 취해주죠. 그래서 인버스를 취해주고, 그리고 곱하기 x 트랜스포즈 여기죠. x 트랜스포즈. 그래서 x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y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추정된 세타 값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추정한 개수를 보면은 세타 제로는 마이너스 12.057, 세타 1은 0.4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기식을 추정을 하면은 y는 마이너스 12.057 플러스 0.4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 그 최소 제곱법에서 한 거랑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초록색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소 제곱법과 정규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선형 그래프를 비교를 해볼 것인데, 세타 값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겹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사이킷런의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 패키지를 이용할 리니어 리그레이션 클래스를 이용할 건데, 일단은 저희 그 X의 형태를 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원래는 저희가 X는 numPy 어레이 해서 numPy 어레이를 해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5개를 넣었다 치면은 값이 5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이거를 5,1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꾸는 게 이제 리쉐입이고 형태는 7,1, 그러니까 7행 1열이란 거죠. 그리고 y 값도 이렇게 행열 이렇게 7행 1열로 바꿔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scikit-learn 해가지고 linear regression, 그래서 linear regression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저희 많이 했죠. 모델.width 해서 x값 y값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결과 이제 lig.intercept 하면은 세타 제로가 나오고, coefficient의 약자인데 이거는 개수입니다. 개수, 회귀 개수. 그래서 여기는 세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된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전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최소 제곱법 정규 방정식, 이제 scikit-learn의 linear regression의 클래스로 이제 생성을 한 회귀 개수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래서 회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SVD라고 특이값 분해인데, 이거는 뭐 행렬을 마스터를 하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시 다뤘죠. 그래서 이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룰 건데, 자, 책에 핸즈 온 머신러닝에 있는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경사강법은 여러 종류의 문제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사강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비용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비용함수가 있고, 이게 아마 파라미터일 겁니다. 이거 파라미터. 그래서 학습 스텝 하면서 점점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초기값을 찾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경사강법에서 학습률이 저희가 나왔죠. 학습률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초기값이 있었고, 나중에 나온 반복 횟수도 나옵니다. 얼마나 반복을 할 건지.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랑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학습률이 적은 그래프는 어느 것일까요? 당연히 왼쪽이겠죠. 왜냐면은 저희 경사강법 시기 x2는 x1 마이너스 예탁의 dy dx에 이 값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값이 작아지면은 x의 변화량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학습률이 적은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를 추정할 때 값이 이렇게 튀게 됩니다. 이렇게 음수 같다, 양수 같다, 음수 같다, 양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학습률이 적을 때와 학습률이 너무 높을 때를 알아보면은, 자, 저희 MSE에서는 이렇게 됐죠. n분의 1의 시그마의 y 마이너스 y 해트의 제곱이었죠. 이건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전역 최소값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 최소값이란 게 뭐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다변량 함수 이런 걸 보면은 최소값이 여러 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맨 밑에 있는 진짜 최소값이 전역 최소값, 이렇게 최소값이긴 한데, 이 지역에서만 있는 최소값을 이제 지역 최소값, 이거 가짜 최소값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률을 너무 적게 하면 생기는 일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학습률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는 지역 최소값에 머무른 것입니다. 근데 반복 횟수를 엄청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라서 여기가 전역 최소값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률을 키워줘야 되는데, 또 너무 키워져 버리면은 시작을 여기서 했다가 갑자기 여기로 튕겼다가 갑자기 또 여기로 튕겼다가 갑자기 또 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가지고 학습률을 적정하게 잘 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사학용법 종류 중에 저희가 오늘 알아볼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배치 경사학용법, 두 번째는 확률적 경사학용법, 세 번째는 미니 배치 경사학용법이라고 SGD, 이거 저희 저번 시간에 SGD 분류기에서 봤죠? 이제 그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X 데이터를 한번 학습할 때 X 전체 넣는 거고, 이것은 한 개씩 넣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개씩 넣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에포크, 배치 사이즈, 이터레이션 같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셋이 요즘 빅데이터 시대라서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데이터 전체를 넣어주게 되면 메모리가 터져버립니다. 메모리 과부하 상태가 걸립니다. 그래서 학습을 이 데이터셋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나눠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를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포크란 뭐냐면 전체 데이터셋이 학습하게 되는 횟수를 말하고, 배치 사이즈는 미니 배치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1에포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미니 배치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00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0개고,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는 100입니다. 그럼 미니 배치의 개수는 10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1에폭에는 그럼 10 이터레이션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해서 에폭, 미니 배치, 이터레이션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배치 경사학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경사학용법이란 매 경사학용법 스텝에서 전체 훈련 세트 X에 대해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스텝 할 때마다 X 전체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전체 경사학용법이라고도 하고요. 특징을 보시면은 매 스텝에서 훈련 데이터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큰 훈련 세트에 대해서는 아주 느리겠죠. 그리고 이제 경사학용법의 특성의 수, 이게 이제 X의 종류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의 수가 수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십만 개의 특성에서는 선형 회계를 훈련시키려면 정규 방정식이나, 이것은 이제 그거죠. 사이킷런의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거 한 거 있었죠. 그게 이제 SVD인데, 정규 방정식이나 SVD 분해보다 경사학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사학용법, 배치 경사학용법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죠. 경사학용법에서 x의 n 플러스 1은 x의 n 마이너스 학습률 곱하기 dy
dx에서 xn을 넣어줘야 됐었죠. 이 dy dx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규 방정식 할 때 나왔는데, 이제 MSE 값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행렬 형태,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 1, 세타 0, 세타 1 이런 식으로 정확값이 나올 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가 y는 x 함수에서 x제곱의 최소 값을 찾아야 돼서 dy dx는 2x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y 값에 대해서 x를 미분한 거죠. 이렇게 해서 2x가 나왔고, 그럼 자 다시 저희는 지금 할 거는 MSE의 최소값을 찾아야 됩니다. 값이 되는 세타 값, 이거 이 되는 x의 최소값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MSE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n분의 2의 xt의 x세타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m은 뭐 개수니까는 m이나 n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주게 될 것은, 이제 경사항법 할 때 이 dy dx에 이 행렬식을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볼 건데, 방금 전에 있는 7개 데이터가 너무 적어가지고 안 되고 데이터를 생성해 줬습니다. 이 데이터는 x 값은 0부터 2 사이고, y 값은 x 값에다가 3을 곱해서 4를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가우시안 잡음이란 건데 그냥 조금의 오차를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 보니까는 이렇게 찍고 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게 최소제곱법이라고 이제 리스트 스퀘어드 메서드라고, 이제 이게 최소제곱법, 이게 정규방정식입니다. 노멀 이퀘이션. 그래서 최소제곱법과 정규방정식으로 추정한 회귀 개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얼추 맞죠? 위에 저희가 3을 곱해주고 4를 더해줬는데 세타 0는 4.094가 나왔고, 세타 1은 3에 거의 가까운 2.91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사항법을 사용해서 회귀개수를 추정한 거랑 방금 최소제곱법이랑 정규방정식으로 추정한 회귀개수랑 나중에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배치 경사항법을 제가 코드로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MSE를 세타 값으로 미분한 것은 이렇게 됐죠. n분의 2의 x 트랜스포즈의 x 세타 마이너스 y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처음에 정해줘야 될 것은 그겁니다. 러닝 레이트를 정해주고, 그리고 얼마나 학습할 건지 에폭스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타 언더바 gd라고 이제 이 값에 이제 세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0이랑 1 사이에 노멀 랜덤 반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 형태가 2,1이라는 거여가지고 세타 0, 세타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게 뭐 0.0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0과 1 사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라디언트는 이거겠죠. 그래서 2 나누기 n 곱하기 2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x 트랜스포즈의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면은 x 값, 근데 x b 해야 되죠. 왜냐면은 저희가 행렬에서 y 해트는 x 세타를 하려면은 x는 1, x1, x100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x 언더바 b가 되겠고, x 곱하기 세타가 되겠죠. 괄호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y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x의 트랜스포즈랑 곱하는 식이 코드가 이렇게 되겠고, 이 한 것에서 이 n분의 1을 해주는 게 이 앞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열기를 구했고, 이제 그 전 세타 값에서 학습률 곱하기 그레디언트 한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을 추정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학습 횟수는 총 3000번이라서 폼을 3000번을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최소 제곱법, 이게 정규 방정식, 이게 경사하강법, 배치 경사하강법이죠. 배치 경사하강법. 그래서 회기 개수가 거의 소수점 세 번째까지는 거의 다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사용한 배치 경사하강법과 이제 정규 방정식 그리고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거의 겹치겠죠. 왜냐면 회기 개수가 비슷했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학습률을 0. 몇이라고 했죠? 0.01이라고 했네요.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책에서는 0.1이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0.2라고 했을 때 회기 개수가 잘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회기 개수가 작을 때, 클 때인데, 작을 때 이 빨간 색깔, 빨간 점선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 학습률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회기 개수를 구하다가 이 끝까지 오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학습률을 너무 크게 주니까는 처음에는 이 값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튀어버리죠. 그러면 학습률이 클 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습률을 이렇게 0.1로 잡았을 때는 점점 해서 회기 개수를 정말 잘 구해서 그래프를 잘 그렸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의문점이 들죠. 어떻게 학습률을 딱 정하냐? 0.0이라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0.5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그리드 서치라고 그냥 다 넣어보는 겁니다. 다 넣어서 0.2도 넣어보고 0.3도 넣어보고 0.4도 넣어보고 해서 가장 제일 좋은 값을 찾는 방법이 제일 쉽기도 하고 1차원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학습률을 찾으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F폭을 얼마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즉 학습 횟수를 얼마나 해야 되냐는 건데, 여기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F폭을 진짜 많이, 그러니까 폼은 돌릴 때 F폭을 정말 많이 넣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됐죠. x2는 x1 마이너스 예타의 이거였죠. 그래서 이 값이 정해준 어느 값보다 작으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F폭 수는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학습률은 조금 노가다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노가다로 구하기 힘드니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나중에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 학습률은 그렇게 그리드 서치 이용한다고 지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에폭 학습 횟수죠. 학습 횟수는 처음에는 많이 하고, 여기 있는 미분해서 넣은 값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아지면은 멈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폭 수와 학습률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확률적 경사광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저희가 지금은 100개의 데이터밖에 사용하지를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막 억개, 뭐 10억 개 이런 데이터의 단위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벤치 경사학원법을 쓰면은 메모리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매 스텝마다 전체 X의 전체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만 넣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만들어낸 게 확률적 경사학원법입니다. 그래서 확률적 경사학원법을 보시면은 매 스텝에서 한 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그 하나의 샘플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매 반복에서 다뤄야 할 데이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샘플을 처리하면 알고리즘은 확실히 빠르긴 하겠죠. 빠르기도 하고, 이제 매 반복에서 하나의 샘플만 메모리에 있으면 되므로 매우 큰 훈련 세트도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보자면은 값이 매우 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경사학원법을 사용하면은 에폭스를 늘리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찾아가게 될 텐데, 일단은 랜덤적으로 X 값을 추출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값이 조금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또 이렇게 짜봤는데, 일단 에폭스는 50번을 했습니다. 50번 학습을 할 거고요. 처음에 세타 값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넣어줬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넣어줬고, 이제 확률적 경사광법은 폼을 2개 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치 경사광법인 경우에는 1 에폭을 하면은 갱신이 한 번이 됐었죠. 근데 SGD 확률적 경사광법을 사용하면 1 에폭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개수, 그러니까 n개만큼 데이터 개수죠. 데이터 개수만큼 갱신을 합니다. X값을. 그래서 에폭을 50번에 데이터 개수가 100개이니까는 총 여기 이 포문에서는 5000번 X값을, 그러니까 세타 값을 5000번 갱신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시면은 이 처음에 랜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0에서 n-1까지의 랜덤한 정수값을 랜덤 인덱스에 넣게 되고, 이제 그러면 하나씩 넣는다 했으니까는 xi에는 그 인덱스에 있는 x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x바에 랜덤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행은 2행으로 정해져 있는데 열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리쉐입해서 2,1을 해줄 것이고, 근데 저희가 x값은 x값을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x값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 x값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보시면은 2행 1열이죠. 그러니까는 전치를 해줘서 트랜스포즈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y값은 어차피 하나니까는 굳이 트랜스포즈 할 필요는 없고, y값 또한 yi도 이게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리쉐입을 해서 1,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되겠죠. 그레디언트는 x t에 x 세타 마이너스 하고, 이게 이제 확률적 경상호법이니까는 한 번 넣는 거니까는 이게 n분의 2가 아니라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데이터 전체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씩 넣기 때문에 나누기 n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학습률을 0.1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타는 세타 마이너스 학습률 곱하기 그레디언트라고 해주면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정규 방정식으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확률적 경상법을 한 건데, 값을 보시면은 정규 방정식으로 했을 때는 3.95가 나오고 2.94가 나옵니다. 그런데 확률적 경상법을 사용하니까는 4.18, 3.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플랫을 찍어 봤는데 이렇게 됐죠. 이제 세타 스토리지에서 이제 세타 언더바 s에 s를 제가 생성을 해줬고, 여기서 이 코드를 추가해 줬습니다. 뭐냐면은 세타 값을 세타 s에 계속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세타 s는 세타 1, 세타 2 이렇게 해서 쭉 가겠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렇게 했죠. f폭으로 50이고 이거 데이터 개수가 100개였으니까는 이 개수가 5000개가 되는 겁니다. 5000번 갱신한 거를 다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기 플랫을 찍어 봤는데, 자, 찍혀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진동이 엄청 많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막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럼 진동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찾아야 될 곳은 4,3 정도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학습률을 줄이든 그라디언트를 줄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라디언트는 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으로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동을 좀 덜하게 학습률을 줄여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습률을 줄이는 함수를 추가해서 이제 여기 러닝 스케줄이라는 함수를 추가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에타 0.1을 넣었죠. 이 에타에 러닝 스케줄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이건데, 식을 보시면 이겁니다. x 플러스 50분의 52y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좀 보기 편하게 플랫을 찍어 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x가 그러니까 t 값이죠. x 0일 때는 0.1이 나오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경상법이 진행될 때마다 점점점 줄면은 이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회의 개수에 잘 이제 다가갈 것이다 라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 이제 거기서 코드를 짜보면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에타는 러닝 스케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값은 그냥 1부터 5000까지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코드는 좀 보시면 다 들어가실 텐데, 1부터 그냥 처음에는 1 들어가고 두 번째는 2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5000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제 세타 언더바 s로 이제 어펜드를 해줘가지고 이제 세타 s에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값이 찍힌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되죠. 시작하다가 위 그림과는 다르게 이 점에서 좀 적게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확률적 경상법에 학습률 줄이는 알고리즘까지 추가한 회귀 개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정규방정식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정규방정식 이게 답인데 정규방정식과 확률적 경상법에서 학습률 줄이는 알고리즘을 추가해본 결과 이제 거의 소수 둘째짜리까지 맞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상법을 하시다가 해당하는 파라미터에 잘 수렴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률을 줄이는 알고리즘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경사관법을 마치고 다음 오류는 이제 미니 배치 경사관법입니다. 미니 배치 경사관법은 매 스텝에서 미니 배치라고 불리는 하나의 샘플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미니 배치의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하면은 이제 SGD, 그러니까 확률적 경사관법보다는 조금 덜 불규칙적이게 움직이게 되고요. 하지만 너무 작게 하면은 이제 지역 최소값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미니 배치의 크기를 조정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제가 과제로 내드릴 거고요. 자, 그래프입니다. 이게 뭔 그래프냐면은 저희가 배운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회귀 개수 경로를 찍은 그래프인데 처음에 배치 경사관법을 보시면 이렇게 정직하게 잘 가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느립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셋이 많게 되면은 메모리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긴 하나 느리고 메모리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확률적 경사관법을 빨간색인 걸 써보니까 수렴 확인하는데 이렇게 많이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미니 배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나마 덜 튀게 되면서 회귀 개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경사관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회귀 개수 구하는 것을 경사관법으로 구현을 해봤는데 사실 경사관법은 인공신경망에서 이제 오차역전파법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솔직히 회귀 개수 할 때는 뭐 정규방정식이나 SVD 그런 거를 써서 아마 회귀 개수 구할 때는 경사관법을 나중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딥러닝 하실 때 나오게 돼서 제가 좀 빡세게 다뤄봤고 저희 과제는 제가 배치 경사관법이랑 미니 배치 경사관법을 코드를 드렸죠. 위에 그걸 보고 이제 미니 배치 경사관법을 구현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20, F폭은 50,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5를 한 후에 제가 이제 회귀 개수 그래프 시각화를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던 거 이것을 시각화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 참고하시면 쉽게 되겠고 보시면은 데이터는 100개죠. 데이터는 이 데이터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100개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20이니까는 그러면은 이터레이션은 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F폭이 50번이니까는 총 250번의 갱신이 된다. 이렇게 감을 좀 잡고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다항회귀, 다중회귀, 규제가 있는 회귀, 로지스틱 회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